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네, 휴림 로봇. 우리가 이 맛에 좀 주식을 하는 거죠. 이번 분석 정말 완벽했죠. 제가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이 1차 반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, 그리고 나서 이 휴림 로봇 이 쌍바닥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? 정확히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오늘 장중에 무려 20%까지도 급등을 해줬습니다. 자,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분석이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카타르시스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뭡니까? 네, 여러분들과 이 수익을 같이 했다는 게 참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. 저 맥점 코치 말 듣고 잘 따라오신 분들 이제 벌써 31%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했을 건데 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수익도 잘 났겠다. 오늘 시원하게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이 휴림 로봇을 예측을 했는지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. 최근에 이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죠? 이렇게 W 형태를 하는데 W자 조정을 하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밑으로는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냥 W를 오르는 거죠. 자, 보신 대로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이 움직임들을 정확하게 말씀 다 드렸던 거죠. 자,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로봇 3총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죠. 뭐 현대모백스, 유로메카 얘네들도 이제 조금씩 이 수익률이 좀 증가를 하면서 오늘 특히 이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과거는 좀 뒤로 하고 결국 이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. 또 이 휴림 로봇 오늘 강하게 또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또 꼬꾸라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현재 상승을 이어가면서 또 어디까지 급등이 가능한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자, 저는 이 휴림 로봇 다시 이 상승 전환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생각이 같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그리고 또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 또 하나의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이 상승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. 자,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어제죠. 이제 젠슨 황이 기조 연설에서 AI의 이 다음 파도는 피지컬 AI가 될 거다라고 선언을 했죠. 그 이슈로 지금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데, 자, 보시면은, 자, 지금 이제 단순히 이 챗봇처럼 이 대화만 하는 이 AI가 아니라 이제 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이 젠슨 황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물론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이 영향력이 있는 이 젠슨 황이 확답을 해준 거죠.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그 뇌의 역할을 하는 이 로봇용 칩을 엔비디아가 제공을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 지능형 로봇 이 모두를 다루고 있는 이 휴림 로봇이 오늘 시장의 이 대장주로 부상을 하더라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제시한 이 모든 제조 공장의 로봇 다 있잖아요. 이 비전이 이 휴림 로봇이 주력으로 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과 일맥상통했다. 그러면서 이 현재에 대한 지금 급등을 보여주는 건데, 자,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? 자, 보시면 제가 이 3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결국 이 수렴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수렴. 그러면서 이평 지지든 이 가격 지지든 받고 이 전환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.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? 보시다시피 지금 수렴을 했어요. 예. 자,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2일 전이죠. 이 휴림 로봇이 10,000원을 찍었을 때 그때 이 여러분들에게 다 매수 문자를 보내드렸다고 저점에 대한 이 예측. 이날입니다. 3월 4일. 마이너스 23% 빠질 때죠. 이 전 과정을 지금 예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보시면 어때요? 지금 이 10일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면서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면서 수렴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양봉이 뜨고 있는 거죠. 제가 이 수렴의 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? 네, 이 강력한 이 호재를 동반할 거다라고 미리 제가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오늘 호재가 나오더라. 이 급락에서부터 미리 이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전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. 자, 세력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보다 더 좋은 정보력을 갖고 그리고 차트를 그리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휴림 로봇 앞으로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? 자, 지금은 이 큰 박스라고요. 그죠? 이 박스 안에서 지금 매집을 시작을 하고 있다. 이제 앞으로는 다시 이 박스 상단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방향성 상승 전환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다 보는 겁니다. 자, 이제 세력들은 이 수렴에 대한 과정에서 매집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수렴 뒤에는 뭡니까? 네, 확산이죠, 확산. 지금 이제 이 확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뭐까지 나옵니까? 확장까지 나옵니다, 확장.
그러니까 세력들은 이 방향성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면서 보통 수렴이나 박스를 그리고,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실타래처럼 지금 꼬여 있잖아요. 이거를 이제 한 곳으로 모읍니다. 힘을. 즉 이게 이제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모든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 가격.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걸 들여서 매집을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돈을 쓰면서 이 다음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죠. 그 다음 이 확산이 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제 자기들이 목표한 구간까지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매집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돈을 써서 확산을 만들고 광기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확장 국면까지 간다. 제가 이 휴림 로봇의 세력은 이와 같은 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다고 말씀드린 거예요. 수렴을 하고 확산을 하고 확장을 하죠. 다음 파동 어때요? 자, 이 구간에서 다시 수렴을 하고요. 그죠? 여기서 확장을 하고 확산을 한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자,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뭡니까? 이 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이 안착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. 여기서는 또 지금처럼 오늘도 밑골이 많이 달리죠. 상당한 흔들기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확장 공연까지 가게 되는 거죠. 여기서 시간이란 게 걸려요 또. 자, 그래서 설명을 더 해드리면은 자, 이런 아랫꼬리들 절대 이 개인들이 만들 수 없습니다. 그 과정에서 물량 매집을 해왔고 그리고 오늘의 양봉 뭐 박스권에 대한 유지라 보시면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주포는 존재한다. 그리고 지금 이 다음 그림을 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 그림들이 나오는데 이 맥점 차트는 세력들이 매집하는 구간을 밴드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에게 최초 이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냐? 이제 이 노란 밴드를 안착하는 지금 작업을 하는 과정이다. 앞에 보여줬던 이러한 안착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뒤에 이 상승을 만드는 그림을 현재 생각 중입니다. 자, 과거의 구간을 봤을 때 마찬가지죠. 상승하던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이 밴드에 안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과열로 움직이는 이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야 워낙 이 바닥 라인대에서 지금 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과 편하게 지금 보유를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근데 다들 지금 이 매수에 대한 위치가 다 틀리실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다들 이 생각이 참 복잡하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. 현재 이 물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,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, 또 이 손절매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다양하실 것 같은데 자, 일단 이 손절매 당연히 아니죠. 제가 지금 다음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을 왜 합니까? 방향은 정해졌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 타점인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신규 매수를 하려고 고려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. 제발 이렇게 급등할 때 이 불나방처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런 호재가 터지고 급등할 때 내동매매를 하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? 이 고통에 대한 시간을 감내를 해야 된다. 등락폭이 지금 크잖아요, 변동성에. 물타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타기의 목적은 뭡니까? 바로 이 단가를 낮추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고점에서 추매를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? 비중만 커지고 이 리스크만 커진다는 거예요. 단가는 안 낮아지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여러분 참 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? 자,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나서야 이 맥점 코치가 말할 때 그때 살 거리라고 뒤늦게 후회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이 자신 있게 매수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. 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죠. 문자를 받고 매수를 했더니 그 가격이 다시는 안 오네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하게 수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리,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? 맥점이라고 부르죠. 그리고 그 맥점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이 맥점 차트이고요. 자, 그래서 이 휴림 로봇 지금 다시 이 노란 밴드에 안착을 하면서 지금 힘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건데 지난번에 이 타점에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이제 이 눌림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도 똑같이 매입 적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쏴드릴 건데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타점이 나올 때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영상으로 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. 그리고 이 실시간 타점은 이 문자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이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
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이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자,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자, 대북주 다들 아시죠?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돌고 있는 이 대북 테마. 자, 하지만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니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최근 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
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자,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자,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